커맨드 라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 기초 강의에서 작성했던 걸 이제 EKMLIB를 적용을 했던 스크립트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맨드 라인을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F5를 누르거나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세팅 값을 불러오는 그 내용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스크립트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 경로 안에 아래에 autohotkey.exe 파일이라는 게 있고 이 exe 파일의 인자로 이 경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로 autohotkey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커서가. cmd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cmd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게 커맨드 라인이에요. 여기 한 줄, 이걸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가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지금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 내용을 보내는 건데, 이걸 종료를 하고 종료됐다는 게 뜨죠.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cmd에서 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에러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복사본이 파일 인스톨 강의 이전 거니까 계속 설정 파일 불러오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이걸로 교체를 할게요. 여기서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 라이브러리 접속하는 부분이랑 셧다운 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제가 예로 든 괄호가 안 맞는 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기 시작 버튼 괄호 열었는데 괄호가 하나가 모자란 상황이죠.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뜹니다. 빨간 줄이 뜨고 몇 번째 줄인지 그리고 에러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떠요. 그럼 몇 번째 줄인지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 보면 33번째 줄이죠. 여기서 열었는데 닫는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도 노란색으로 바뀌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랑 괄호쌍이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괄호를 추가를 해주시면 에러를 잡은 겁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함수도 뭐 괄호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미싱하고 괄호가 있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괄호를 채워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에러가 뜨죠? 내용을 봅시다. 우선 71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에러가 무슨 내용이냐? Too many parameters passed to function이래요. 뭐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이고. 그래서 크롬을 오랜만에 열어서 네.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빠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크롬 알림을 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 놓으시고 저를 이용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있죠? 여기에 이걸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번역이 굉장히 잘 되네요. 너무 많은 매개 변수가 함수에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인자라고 했는데 이걸 매개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함수로 넘겨주는 인자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오류가 뭔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하면 또 오류를 하나 잡았습니다.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내용을 표시를 해주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예로 몇 가지 보여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점 찍는 거니까.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는데, 일단 찍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옆에 이렇게 놓으시고 찍으면 찍혀요. 이렇게. 근데 안 찍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데냐면 어 이런 지금 안 찍힐 만한, 여기. 어 다 찍히네요. 아까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변수를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은 안 찍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찍히는 게 맞는데, 어, 이번엔 또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네. 찍히는 게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 안 해서 그런 거고,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한 칸 아래로 이동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단순히 그냥 변수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굳이 그 지점에 브레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안 찍히고, 뭔가 내가 핸들링을 할 때 이렇게 뭐 변수에다 값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함수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다 찍히니까 해제가 안 되네요. 아까 잘못 찍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가 GUI를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GUI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GUI를 만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GUI 요소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잘 안 나올 거니까, 일단 GUI를 만드는 부분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까지 넘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글자를 리스트 뷰에 띄우는데 이 글자가 잘 안 뜬다. 그러면은 여기에 찍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문자열을 이렇게 직접 안 주고 변수로 줄 때는 그 변수 안에 값을 봐야 되니까 그 변수의 값을 바꾸는 곳이라든지, 아래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로그 추가라는 함수 안에 텍스트라는 변수를 받아오는데, 이 텍스트라는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여기에 찍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로그 추가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니면 텍스트에 값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서 이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큰 덩어리는 시작 버튼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 버튼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찾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예측을 하고 우선 찍어 봐요. 그런데 그 찍은 지점까지 오기 전에 프로그램이 뭐 뻗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측을 하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제일 큰 덩어리의 제일 윗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똑바로 동작을 하네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일 큰 덩어리에서 쭉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 루틴이기 때문에 이 루틴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다. 그러면 로그 추가 함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찍었던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를 하고 이 로그 추가 함수 안에 제일 첫 번째 위치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쭉 실행을 하다가 이 로그 추가라는 함수를 만나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디버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만든 대로 동작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지?' 하고 처음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 버튼 라벨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이걸 누른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실행을 눌리셔야 됩니다. 실행을 눌리셔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방금 실행을 눌렀죠?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1번 줄부터 한 줄씩 아래로 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리턴을 만나기 전까지 이만큼의 내용이 이 실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디버그 모드로 가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쭉 실행하다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났죠. 아직 GUI는 안 떴어요. 왜냐면 GUI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버튼들 중에 여기 한 줄씩 실행하는 걸 눌러 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화살표가 이동을 하죠. 이 화살표가 이동을 하는 게 현재 줄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줄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눌러보면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아래에 완전히 그 용의자에서 제거가 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만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용의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부분에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쭉 실행이 됩니다. 쭉. 이렇게 해서 GUI show까지 뜨고, 지금 이제 GUI 스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어가 안 되는데, 일단 show까지는 하고 리스트 뷰에 내용은 안 떴죠. 그럼 이걸 다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다음 modify call을 통해서 칸을 정렬을 하겠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눈에 보이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쭉 내려가서 리턴을 만나면 여기까지만 실행되고 루틴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한 줄 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완전히 실행이 된 채로 끝이 납니다. 그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명령을.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GUI 부분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지만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고요. 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멈춤 버튼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으니까. 시작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서 멈춥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버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싸우려면 연장이 있어야겠죠. 그 연장을 챙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버튼들이 연장이고, 이 버튼 중에서 가장 이제 버그가 맞았을 때, 벌레가 맞았을 때 아픈 연장이 이 변수 목록이라는 연장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뜨는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변수들이 전부 나옵니다. 이렇게 목록으로 쭉 나오고, 이거는 스코프라는 거는 뭐냐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스코프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고 내가 만든 변수는, 그러니까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밖에 못 보죠. 함수 안에서밖에 못 보고 다른 데서도 얘를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에서 스코프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전부 글로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신을 합니다. 제가 글로벌로 안 만든 건 글로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의미 없는 디버깅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글로벌로 쓸 거는 직접 글로벌로 만들어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여담이었고, 일단 이렇게 스코프가 있고 그다음 베리어블 네임이라고 돼 있는데 변수 이름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직접 만든 변수들도 있고요. 오토하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변수들도 있어요. 그 변수들을 다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을 한 변수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앞면이 있죠. 여기 tCount라든지 에러 레벨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오토하키 내부에 있는 변수들도 표시를 해준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실행을 했을 때 보면은 우리 GUI 초기화하면서
변수에 값을 넣어준 것들이 있어요. 유저 아이디 보면은 게스트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패스워드 굿넉 잘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여기서 보시면 아웃타임이라는 변수에 날짜랑 시간 값이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 tCount는 계속 값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한 시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들이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값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아직 우리가 값을 초기화해주지 않은 변수들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한 줄씩 넘어가면서. 실행시간이 있고 실행시간 언더바가 있는데, 실행시간 언더바는 글로벌로 해서 여기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여기서 다시 초기화를 해줬는데 한 줄씩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시간에는 그대로 0이 들어가 있고, 시간 측정이라는 라벨을 세팅을 해준 거죠.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셋 타이머로 1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되게끔 해준 거고, 매크로 상태라는 변수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변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0은 false를 의미하는 거고 true는 1이죠. 그러니까 0은 false고 1은 tru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행을 하면은 1로 바뀌었죠. 매크로 상태 안에 있는 값이. 그리고 이제 다음 변수로 넘어가 보면 횟수 카운트라는 데 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0을 입력했으니까 0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실행을 시키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EKM LIV를 사용을 하는 바람에 이걸 만났는데 에러가 떴네요.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안 돼서 뜬 에러고, 그러면 다시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제가 기초 강의에서 작성했던 원본 스크립트가 없어져 가지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디버거 모드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고 시작을 누르면 다시 여기로 왔죠.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맞죠? 그러면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걸 지우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찍고 런을 누르면 여기까지 와요. 알아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변수 보여주는 창을 열고, 아까 하나씩 봤던 이제 변수의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났을 때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함수 내용을 실행을 다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간다고 했죠. 지금은 녹스 플레이어가 실행이 안 돼 있으니까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넘어간 거고요. 이제 while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핸들 값에 값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면 언더바 핸들 값, 핸들 값에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미지 서치는 못할 테지만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고, 이미지를 못 찾았으니까 미니게임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 있죠. 이 오른쪽 화살표는 함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이게 1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실행이 돼서 방금 그쪽으로 갔던 거고 미니게임으로 왔습니다. 함수로 들어왔죠. 함수로 들어왔으면 다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 내부에 있는 걸 쭉 실행을 해볼 거고, 이걸 누르면 함수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while문을 계속 도니까 안 벗어나겠죠.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있어서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라는 거는 루프를 무한정 반복을 한다는 걸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한 루프를 돌고 있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종료를 해버립니다. 뭐 강의는 좀 길어질 건데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은 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해보는 게 좋으니까 매크로가 동작하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미니게임에서 멈췄잖아요. 이전에 있던 건 그냥 실행하도록 하고 미니게임 안에서 멈춰 볼게요. 디버그 모드 눌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지웠죠. 이전 거는 미니게임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잘 찍었고, 자, 넘어왔습니다. 한 줄씩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아래쪽 화살표는 단축키가 F11번이에요. 그리고 이건 F10번이고 Shift F11, F12랑 F11만 외우시면은 키보드로 누르면 편하니까 키보드로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변수를 보여주는 창을 띄우고, 그 사이에 많은 변수의 값이 들어갔죠. F11을 계속 눌러보면은 미니게임 버튼이 있어요. 이미지 서치에 클릭 플래그가 1이니까 눌렀죠. 그 다음 스탑 팡팡 버튼이 있어요. 그럼 또 눌렀고요. 게임 시작 버튼이 있죠. 또 눌렀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한 함수가 이 미니 게임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고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미니 게임 루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 게임 끝나고 보상받기 버튼까지 누르면 미니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보상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끝나는 거고 이 루틴을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니게임 함수가 전부 실행이 됐고 이렇게 함수를 튀어나왔고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눌러보시면은 미니게임은 이미 실행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줄로 갈 거예요. 그러면 횟수 카운트에 또 이를 더하기를 하고 GUI를 클리어 횟수 0회죠. GUI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동작하는 거를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시켜보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디버깅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거 5분이면 끝나겠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본인 스스로 계속 사용해 가면서 오류가 없더라도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찍어 놓고 실행되는 거 쭉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언젠간 본인의 것이 돼 있을 거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능숙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수. 이 고수라는 단어 때문에 싫어요가 막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는 통하니까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해서 목이 잠기는데 오늘 배우신 내용 꼭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오류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오류를 잡으시면 대부분의 오류들이 쉽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